안녕하십니까. 최수영TV의 최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대법원 판결 사안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데요. A씨는 종친회 회장 후보자를 뽑는 종친회 총회에서 많은 종원들이 듣는 가운데 회장 발언을 하려는 피해자를 가리켰어. 그리고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남의 재산을 탈취한 사기꾼이다. 사기꾼은 내려와라. 이렇게 말이죠. A씨는 이와 같은 발언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했다. 그래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런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었습니다. 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기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사기꾼이라고 말한 A씨, 그의 발언은 그래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었던 것이죠. A씨는 과연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까요? 이를 판단하는 과정은 3단계 판단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있는 그대로의 A씨 발언을 보도록 하죠. 이 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받지 않았는데도 사기꾼이다 이렇게 했으므로 허위 발언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A씨 발언의 주된 취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도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A씨 발언의 주된 취지는 결국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재산을 탈취한 전력이 있다 이렇게 이해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도저히 허용될 수 없는 나쁜 방법으로 남의 재산을 가로챘다. 이게 발언의 취지이고 실제 피해자에게 횡령죄의 전과가 있는 이상 주요 부분에 있어서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탈취라는 말이라든가 사기꾼이라는 표현은 위 횡령죄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통상 일반인들이 쓸 수 있는 법률적 평가를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발언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A씨가 이와 같이 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종친회와도 관련성이 있는지 그것도 보아야 합니다. A씨는 범죄 전력이 있는 피해자가 종친회 회장으로 선출되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판단에 따라 위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A씨의 위와 같은 발언은 피해자가 만일 종친회 회장으로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다 그런 공익적인 면과도 관련성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피해자가 과연 후보자로서 그 자격이 있다고 볼 것인지 그 여부는 종친회를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종원들의 관심과 이익에 관련된 것으로 공익성이 인정되는 것이죠. 횡령죄와 같은 범죄 전력은 분명 개인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나 같은 개인적인 사항이라도 피해자가 종친회 회장으로 출마함으로써 공공의 이익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이유로 A씨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명예훼손죄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있는 그대로의 발언 내용을 봅니다. 그 다음 그 발언의 주된 취지가 무엇인지를 가립니다. 그리고 공익과의 관련성을 순서대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결과 해당 발언의 주된 취지에 맞는 객관적인 사실이 있고 공익성과도 관련이 있다면 명예훼손죄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